오늘 강의는 어제 이재명이 그 뭐라 그럴까요? 항복선언 혹은 마지막 발악 뭐 이런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성남 국제 PJ파 법무 담당 행동대원을 하면서 배웠던 그 조폭들이 그 선량한 양민들을 쉽게 말하면 협잡하고 또 돈을 뜯어내는 그런 수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아주 가소롭다. 참으로 가소로운 놈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이재명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까 체포하라.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은 권한 대행이라는 그 딱지는 붙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몸조심하라, 밤길 조심하라, 뭐 이런 협박을 하고 국민 누구나 지금 헌법에서 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어느 국민이나 체포할 수 있다. 체포라는 게 뭐예요?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금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소로우면서 한편으로 마지막 발악이다. 무슨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이가 한 거짓 선동은 이재명이 패망을 지금 직감하고 있고 그 패망에 대한 조급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이지 않는 지지자들을 어떻게든지 결집시켜 보려는 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민이 이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 선동은 제1의 목표가 이재명의 장기인 자작극을 벌이려는 이런 수작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철수가 부산에서 일어난 이재명의 테러를 자작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을 얽히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안철수는 어사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쉽게 말하면은 자작 테러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곧 탄핵될 거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테러한 사람조차 사면하는 아주 선량한 이재명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입히면서 그 사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원,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하수인, 이 하수인은 석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도 안철수와 같이 아직도 이재명의 테러는 자작극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은 자작극의 명수입니다. 왜? 홀홀단신 그 잡초처럼 자라려고 하니까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재명이는 586의 주류도 아니에요. 근데 온갖 자작극 이런 거를 쇼를 벌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체포 구금하라는 것은 그 하수인을 하나 구해서 이 최상목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한 경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 경호를 뚫고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수인에게 쇼를 시킬 겁니다. 그 쇼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예를 들면 권총을 하나 구해가지고 쏠 수 있습니까? 못 쏘지. 그 공포를 쏘는 이런 쇼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대서특필이 되고 이만큼 이재명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해달라. 그러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게 옳리 그러니 그 부역하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왜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그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막 대서특필하고 이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부역하고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나 관심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보려고 하는 그 자작극을 위한 그 어떤 발언이다. 예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작극과 유사한 건데 이것은 자작극과 조금 다른 게 자해입니다. 자해.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가 성남국제 PJ파 막변 그 뭡니까 사법기관의 경험을 쌓지 못한 성적을 받으면은 사법고시를 합격하더라도 이재명이 때는 그 사법기관의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 경험 없이 변호사를 하게 되니까 영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그 민간에서 실력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도 저런 사람을 변호사로 안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형사범, 조직폭력배가 주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개업하면은 조폭들하고 가장 먼저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도 이재명의 사진으로도 폭로됐지만은 그 조폭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옥바라지잖아요. 옥바라지. 그 면담도 하고 두목이 잡혀가면 특별 면담도 하고 이런 일을 변호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수임을 변호사로서 수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 그저 뭡니까 그 조직폭력배는 사업상 예를 들면은 술집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하고 이권 문제에 있어서 빼앗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사채 놀이를 할 때 그 근저당 설정도 하고 압류를 하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호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싸움을 해가 잡혀가는 놈들 변호도 해주고 그래서 법무 담당 행동대원이 있어요. 보통은 법무사가 많이 해요. 그 동네 오래 있는 법무사가 보통 조폭들의 그 뭐라 그럽니까 법무 담당 행동대원. 나이가 많아도 직급은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그 자기들끼리 뭐 법무사님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뭐 이래 누구 뭐 듣고 이러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그 막변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변으로서 성남국제 PJ파 법무담당 행동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폭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학습된 하나의 그 어떤 수법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해예요. 그 일반 양민들에게 보통은 고양이가 쥐를 다루듯이 설설 이렇게 구슬리면서 다룹니다. 조폭들은. 잘하네 하면서 아유 사장님 영업 잘 되시네요 하면서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유 뭐 이렇게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 영업이 잘 되는 집에 가가지고 저쪽 좀 멀리 있는 연고 있는 조폭을 하나 투입을 해가지고 술집을 깽판을 만들고 그러면 그 뭡니까 그 동네 나와바리를 지키고 있는 조폭들이 가가지고 아주 제압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면서 아 임마 이거는 아주 유명한 놈이다 저쪽에서 좀 잘 대해주지 그랬느냐 오늘 이것만 좀 잘 해결하자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못 들어오게끔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호비를 받고 이렇게 설설 구슬리는 거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구슬리고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조폭들이 하는 수법이 있어요. 자해예요. 자해.
나는 이제 감옥을 간다. 네가 지금 고발한 대로 내 감옥을 가지만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그 하나의 자해예요. 아니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멈추지 마라 하고 이거를 변호사인 이재명이가 그게 범죄 행위가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막 한다. 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해입니다. 서로서로 말로 해야 될 거를 칼로 막 그 난동을 부리고 사건을 크게 키우면서 내가 이제는 막 가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쉽게 말하면 나는 감옥 가도 좋다. 감옥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조금 쉬었다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양민들을 협박하는 자해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은 자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직폭력배들이 칼을 들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 협박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감옥 가도 좋다. 니는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은 일반 그 개인인 일반 양민들은 그 보복이 두렵단 말입니다. 왜? 일만 가고 나면 또 다른 조직원들이 또 달라들고 또 달라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나 국민들 상대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무언가를 그 자기들을 결집하고 또 조금 관심을 가질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수위가 넘어갔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국제 PJ파 그 법무담당 행동대원으로 했던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됨으로써 그 선을 넘어버렸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해를 통한 공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이재명이 좀 살려주시오. 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구해주세요. 이러는 항복선언이자 마지막 구명을 위한 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복선언의 의미도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재 이재명은 지지자를 모으려고 해도 모을 지지자가 없어요. 이재명의 미천이 바닥이 났고 이재명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뭐 나도 그 전라도의 그 여론을 듣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 몇몇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쪽 편인 줄 아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를 설득한다든가 분열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강해요. 아, 이재명이어야 된다. 내가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을 키우든지 해야지 왜 그 잡범한테 아버지라 하고 정치적 아버지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느냐. 결국에는 당신네들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해도 끄떡이 없는데 그제 이틀 전에 전화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감은 아니다. 대통령은 절대 못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아주 그 재미있는 현상으로 혼자서 듣고 그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전라도에서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자기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이재명으로서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너무 지금 반대가 심하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재명 그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풀려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이는 아니다. 이런 무언가 결론이 나와 있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지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구명이 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하는데 지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자가 쌓여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해를 하면서 판을 키우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벼랑 끝 전술과 함께 내가 지금 이래 마지막으로 이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무슨 협상 카드란가
혹은 내가 쉽게 말하면은 조폭들 용어로 밥이나 안 먹고 살게 해주면은 내가 조용히 할게. 쉽게 말하면은 그런 그 협상 카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재명은 이제는 패망이다 하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살아날 수 없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서는 수법은 자기를 잡으러 온 형사라든가 이런 국제 PJ파 조직폭력배들이 개인이나 어떤 개인 간에 이런 문제를 하는 수법에 불과해요. 형사들도 개인이잖아요. 당신한테 마약범 누구누구를 몇 사람을 부를 테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징역이 5년이면 1년짜리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협상을 자포자기한 협상 카드다. 그런데 그게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그런 협상이 가능하겠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이 국제 PJ파에서 학습된 이런 그 공갈 협박 혹은 협상을 하기 위한 자해 혹은 공갈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 선을 넘어서 버렸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국가와 국민들이 그런 이재명의 넋두리에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지난 어저께인가 그저께 김용민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탄핵에 실패했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려야 된다는 말과 같이 이재명이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거를 눈치를 채고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항복선언이자 공갈 그리고 협상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파는 어제 이재명의 발언에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죽음 앞에 외치는 계멸의 아우성이고 패망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엄정히 심판하고 처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 자유파는 그들의 패망의 아우성에 동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욱 악랄하고 처절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그들을 뿌리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번에 완전히 반국가 세력, 공산 반란 도둑대들 이 모두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괴멸시키지 않으면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그것이 새끼를 치고 자라나서 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시민혁명으로 헌법재판소를 짓밟아버리고 또 국회를 해산하는 그런 맹렬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이재명이가 한 발언은 지금 그 발언만으로도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대통령을 지금 실질적인 대통령에게 몸조심하라는 밤길 조심하라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거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궁지에 몰린 공산 반란 도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박멸한다. 완전히 괴멸시킨다. 완전히 섬멸한다. 이런 각오로서
좀 더 처절하고 악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